70세 아내들이 공통으로 말한 서운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도 건강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 없을 때, 눈길 한 번 안 줄 때, 그때 아내들은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세,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수십 년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다뤄온 의사로서 오늘은 아내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눈물 흘린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하지만 놀랍게도 사랑의 결핍은 노년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심리학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정서적 무관심은 심장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감정적 유대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신체적 회복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아내가 예민해졌어. 하지만 정말일까요? 사실 아내가 바란 건 큰 변화가 아니라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맞추고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한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제일 서운하더라고요.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오랜 세월의 공허함이 녹아 있습니다. 남편은 괜히 싸움될까봐 말을 아꼈지만 아내는 이젠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느꼈던 거죠.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남녀의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남성은 문제 해결 중심으로, 여성은 공감 중심으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거지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아내에겐 단절로 들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그 단절의 벽을 허물고 평생의 동반자 관계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린 오래 살았으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아.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 줄어드는 부부일수록 감정의 거리가 더 커집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의 양이 줄어드는 부부는 결국 감정의 은행이 바닥난다. 아내가 듣고 싶은 건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어땠어? 점심은 먹었어? 이런 단순한 질문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여성들은 정서적 교감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남편의 한마디가 하루의 온도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45년 차, 남편 72세, 아내 70세. 두 분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죠. 괜히 얘기 꺼내면 잔소리만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잔소리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해요. 이 부부는 상담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커피 한잔 하면서 5분만 얘기하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5분이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일인지 몰랐어요. 대화가 이렇게 약이 될 줄은.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남성의 뇌는 논리적으로 반응하지만 여성의 뇌는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보다 따뜻한 말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이 한마디가 아내의 하루를 다시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침묵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회복제는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말 한마디로 병이 나을 순 없지만 마음의 병은 말 한마디로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부부간의 긍정적인 대화는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며 면역력을 25% 이상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잘 듣는 남편은 아내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짧게라도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그 말이 당신의 결혼 생활을 되살릴 첫 번째 약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바꾸는 건 거창한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 시선, 그리고 한마디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대화는 사랑의 증거이고 침묵은 거리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아내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순간 40년 전 그 설렘이 다시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 벌어서 집 지켰고 가족 위해 평생 고생했어. 그게 사랑이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고마운데 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 사랑은 의도보다 표현에서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수전 핑커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배려의 행동이 반복될 때 옥시토신, 즉 사랑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이 인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깊게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9세의 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하루에 한 번 그냥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면 그날은 기분이 달라요. 그 말은 돈도 선물도 필요 없는 감정의 선물입니다. 반면 어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내가 행동으로 다 보여줬잖아. 하지만 아내에게는 표현된 다정함만이 기억으로 남습니다. 작은 배려는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는 너를 본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식탁 위의 컵 하나를 자발적으로 씻는 행동. 아내는 그걸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당신이 내 수고를 이해해 주는구나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설거지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놀랍게도 그 한 번의 설거지가 30년의 서운함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의 분담이 아니라 마음의 교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한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아내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대화도 잘하고 경제적으로도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는 집안일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죠. 어느 날 남편이 아내 몰래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처음으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야. 사랑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끝에서, 시선에서, 일상 속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행동이 쌓여 평생의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려는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습관적인 따뜻함입니다. 그건 매일 밥을 짓듯 꾸준히 쌓아야 향이 납니다. 아내의 머리 위 먼지를 털어주는 손길, 오늘은 내가 쓰레기 버릴게 라는 한마디, 이런 일상의 조각들이 부부 관계를 단단하게 붙잡습니다. 당신이 젊을 땐 힘으로 가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이제는 다정함으로 관계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 아내의 마음에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서로의 얼굴을 다시 비춰줍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했어. 이제 내가 차 한 잔 줄게. 그 말은 단순한 인사 같지만 그 속에는 존중, 사랑,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거대한 감정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기억합니다. 특히 손의 감촉, 포옹의 온도, 어깨를 감싸는 그 무게는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60세를 넘어서면서 스킨십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손잡기야, 어색해서 못하겠어. 이런 말을 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손을 10초간 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낮아집니다. 또한 옥시토신 분비가 늘어나면서 면역력과 혈압이 동시에 안정됩니다. 즉, 손을 잡는 행위는 가장 오래된 치료법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마음을 전달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50년, 서로 말도 거의 안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상담 첫날,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그냥 10초만 아내 손을 잡아보세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하죠? 손 한 번 잡았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아내가 제 얼굴을 다시 보더군요. 이게 바로 온기의 힘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손의 감각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감정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피부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어색함을 뚫고 자라는 감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손을 살짝 잡아주세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짧은 접촉이 나는 여전히 너의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은 노년 부부의 스킨십 빈도와 삶의 만족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았고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애정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생리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접촉은 뇌의 변형에, 즉 감정 조절 중추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가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한 75세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해봤어요. 그런데 아내 손이 그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온기를 얼마나 놓치고 살았는지 몰랐어요.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온기를 나누는 순간이 더 깊어집니다. 당신의 손끝은 아직도 아내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보세요. 그 짧은 10초가 10년의 거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온기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부부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바로 해결책을 찾아줘요. 그게 남자의 역할 아닌가요?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때로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신호로 들립니다. 여성은 공감으로 안정되고 남성은 논리로 안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대답하면 그 순간 대화는 벽이 생깁니다. 아내는 문제 해결보다 내 마음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를 원합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좀 신경 써.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뭐해.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기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넌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 문장은 아내의 마음을 녹입니다. 공감은 위로가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는 네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공감하는 대화는 부부간 옥시토신 분비를 2배로 늘리고 분노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빠르게 안정시킵니다. 즉, 공감은 감정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한 번은 74세 남편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아내 말을 끊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울더군요. 당신이 이렇게 들어준 건 처음이야 하면서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50년 만에 다시 연애 중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공감의 한마디에 의해 다시 열린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고쳐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대화입니다. 가끔 남성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말을 해도 됩니다. 단지 순서를 바꾸세요. 조언보다 먼저 공감을 주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후에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덧붙이면 아내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말을 듣게 됩니다. 공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내는 감정을 공유할 때 비로소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 안전함이 쌓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 평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말투는 아내의 얼굴에 그대로 비칩니다. 따뜻한 말은 미소로 돌아오고 냉정한 말은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힘들었다는 말 이제야 알겠어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닫혀있던 마음이 다시 열립니다. 결국 진짜 사랑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감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경청입니다. 오늘의 5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듣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살린다. 남편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로 시작되는 말들입니다.
그 말 속엔 악의가 없었지만 아내의 마음에는 상처로 남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만 감정은 몸에 남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냥 농담이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 농담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신호로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은 말의 의미보다 톤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것도 몰라? 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며칠을 가슴에 남아요. 같이 살아온 세월이 긴데 왜 아직도 나를 낮춰보는 걸까 싶어요. 의도는 가벼웠지만 마음의 상처는 무겁습니다. 이건 단지 말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의 온도 문제입니다. 남성의 언어는 효율적입니다. 짧고 단정하며 논리를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언어는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같은 문장이라도 전달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이 말은 남편에게는 배려일 수 있지만 아내에게는 너는 못하니까 빠져 있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라는 말은 걱정의 표현 같지만 사실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70대 이후의 여성에게 가장 큰 상처는 이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입니다. 그 한마디가 아내의 존재감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라는 한마디는 그 모든 세월의 고단함을 위로합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과묵했던 75세 남성, 아내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싸움이 됐습니다. 그만 좀 잔소리해. 귀 아파. 아내는 그날 밤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죠. 그냥 습관처럼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아파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집이 밝아졌어.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자 대화가 늘어났고 서로의 숨결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지만 말투는 기억입니다. 아내는 당신의 표정보다 목소리를 먼저 기억합니다. 따라서 하루의 첫 인사는 미소보다 부드러운 말이어야 합니다. 좋은 아침이야. 이 짧은 인사가 하루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무심한 말투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습관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기. 이 말이 상처일까? 위로일까? 이 질문 하나가 부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6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말투는 사랑의 온도계입니다. 당신의 말이 따뜻할수록 아내의 마음도 그 온도만큼 다시 따뜻해집니다. 많은 남편들이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싸움이 안 되겠지. 하지만 침묵은 해결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시간이 지나면 벽이 됩니다. 70세 아내들이 공통으로 말한 서운함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은 입을 닫아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텔레비전만 봐요. 그게 제일 외롭고 제일 속상해요. 남편은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 될까봐 조용히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침묵은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즉, 말하지 않는 것은 감정의 단절입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한 남편은 40년간 갈등이 생기면 항상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고 손찌검도 안 했어요. 그게 좋은 남편 아닌가요? 하지만 아내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폭력은 없었죠. 그런데 당신의 침묵이 더 아팠어요. 이건 단지 감정의 차이가 아닙니다. 남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해결 모드로 들어가지만 여성은 감정 공유 모드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침묵은 아내에게 거부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이 침묵형 반응을 스톤워링, 감정적 벽 세우기 라 불렀습니다. 그는 수천 쌍의 부부를 40년간 연구한 끝에 대화에서 벽을 세우는 남편은 이혼 위험이 85%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침묵은 관계의 독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습관일 뿐입니다. 즉, 연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려울 때 완벽한 말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짧게라도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아내는 그래, 아직 대화의 문이 열려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70대 남편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싸움이 나면 이틀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는 내가 지금 기분이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이따 얘기하자고 말했더니 아내가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두 분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감정의 거리 대신 대화의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 다리가 서로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냉전을 만듭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해도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려는 태도입니다. 지금은 화가 나지만 그래도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싸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사랑을 다시 불러옵니다. 오늘의 7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가장 큰 오해를 낳고 대화는 가장 깊은 회복을 만든다. 지금 바로 아내에게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네 남편은 아직도 일한다더라. 씨는 아내한테 참 잘한다던데. 이런 말 혹시 무심코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대화나 농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 말이 가장 큰 모욕으로 들립니다. 비교는 사랑을 측정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비교되는 순간 의미를 잃습니다. 특히 60대, 70대 부부에게 있어 비교의 말은 그동안 쌓여온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한 72세 아내가 상담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TV 보다가 저 사람은 참 젊게 사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 집을 지켰고 병든 부모님도 돌봤는데 그 한마디가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단지 감탄이었겠지만 그 말은 아내에게 너는 예전 같지 않다는 뜻으로 들렸던 겁니다. 이건 세상 모든 부부가 경험하는 감정의 틈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칭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가입니다. 당신은 왜 저 사람처럼 못해? 이 말은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마음은 그 선언 앞에서 닫힙니다. 반대로 비교를 멈추고 인정의 말을 건네면 놀랍게도 관계는 즉시 달라집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편해. 나는 다른 누구보다 당신이 좋아. 이런 단순한 말들이 수십 년의 상처를 덮어줍니다. 한 남편은 저에게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늘 아내한테 우리 옆집은 부부가 같이 운동 다닌다더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울더군요. 당신은 나랑은 운동할 생각도 안 하면서 왜 남 얘기만 해?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아내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무관심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 이후 그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같이 산책할까?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길로 걸어보자. 이 짧은 제안 한마디에 아내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비교 대신 함께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적 초점 전환이라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지금 내 앞의 사람을 소중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부부관계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혈압이 낮고 수면의 질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비교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반사적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 사람 부럽다. 대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저 사람은 잘하네. 대신 당신도 참 잘하고 있어. 이 단순한 전환이 부부 사이의 감정 온도를 180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경쟁이 아니라 공감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당신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순간 그녀는 다시 당신 곁에서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8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비교는 사랑을 병들게 하지만 인정은 사랑을 회복시킨다. 내가 언제 그랬어? 그건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이 두 문장은 남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의 마음을 가장 깊게 닿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니까,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서.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게 변명으로 들립니다. 즉, 아내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태도로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해보다 먼저 필요한 건 인정입니다.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 보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라는 한마디가 100번의 설명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심리학자 브래드 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식는 이유는 갈등이 많아서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를 만나며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보았습니다. 한 75세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아내가 오해한 거야. 나는 그런 뜻 아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내가 몰라서 상처 줬네. 그날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나는 너의 감정을 인정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고 남편도 더 이상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이해와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는 굴욕이 아닙니다. 사과는 관계의 힘을 되살리는 가장 성숙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부부에게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회복기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남편보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유보다 온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이 따뜻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실제로 영국 심리학 연구팀은 부부간 다툼 후 즉시 사과를 한 그룹과 시간이 지난 후 사과를 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즉시 사과한 부부는 관계 회복률이 80%, 늦게 사과한 부부는 대 21%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과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식으면 진심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심이 통할까요? 첫째, 변명보다 감정을 먼저 인정하세요. 그때 당신이 속상했을 거야. 둘째,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말하세요. 내가 미안해. 그런 의도는 없었어도 상처 줬네. 셋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대화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성숙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술의 첫걸음은 자기 방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땐 내가 잘 몰랐어. 이제는 당신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늦은 사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초대장입니다. 오늘의 9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유를 말하기보다 감정을 인정하는 남편이 평생 사랑받는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며 상담실에서 들은 수많은 이야기 중 가장 잊히지 않는 것은 서운함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줘서 외로웠다는 깊은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70세 전후에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서운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대답이 비슷했습니다. 아픈데도 걱정 한마디 안 해줄 때요. 내 얘기하는데 눈길 한번 안 줄 때요. 내가 말해도 그저 응하고 TV만 볼 때요. 그녀들이 원했던 건 거창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함께 눈을 맞추는 시간, 그리고 그래, 힘들었겠다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표현을 잘 못해요. 괜히 말했다가 오히려 싸움 될까 봐요. 하지만 아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냥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돼요. 그 말 속엔 평생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이 사람이 날 이해해 줄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겁니다. 한 73세,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늙어서 더 정이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아내로만 보고 여자로는 안 봐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사랑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단지 표현하는 방법이 바뀔 뿐입니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이제는 존중과 다정함으로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70세 아내들의
또 다른 고백도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나보다 먼저 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 말은 아직도 당신이 내 전부야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남편 앞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마저도 괜한 걱정하지 마 라는 말로 덮일까봐. 그녀들은 말하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걸 알아주길, 한 번이라도 말해주길 기다립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녀가 기다리던 말을 건네세요. 나는 여전히 당신이 좋고 당신 없이는 하루도 상상하기 힘들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평생의 외로움을 내려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배우자의 정서적 교감은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을 현저히 낮춥니다. 부부간 스킨십과 공감 대화가 꾸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70岁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녀가 아직도 당신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의 10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되살리는 열쇠는 들어주고 바라보고 손잡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눈물로 고백한 그 말, 이제는 당신이 따뜻한 목소리로 답해줄 차례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나도 당신이 그리웠어요. 결혼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전기지 사랑은 아니야.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상담하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유 표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다시 배우는 순간 부부는 언제든 친구처럼 연인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내들의 서운함은 사실 단 하나로 모입니다. 나를 알아주길 바란다. 이 단순한 문장이 모든 갈등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회복의 출발점은 듣기, 인정하기, 다정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관계의 근육을 다시 씁니다. 첫째, 듣기. 대화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남성은 듣는 동안 해결책을 떠올리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눈을 맞추고 들어주세요. 그 5분이 50년의 벽을 허무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인정하기.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은 부부 사이의 모든 긴장을 녹입니다. 이건 동의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셋째, 다정함. 다정함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를 매일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오늘 웃는 모습이 참 좋아.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정함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깊을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집니다. 이 세 가지가 꾸준히 반복될 때 부부는 다시 동반자가 됩니다. 친구처럼 웃고 연인처럼 기대며 가족처럼 믿을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노년의 완성형 사랑입니다. 한 78세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내와 큰 다툼을 했습니다. 그 후 서로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병실 침대 옆에서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손 참 그리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내의 손을 잡고 산불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로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고마워서 같이 살아. 그가 내게 남긴 이 말은 수많은 부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결국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의 목적지는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아내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혹은 어떤 시선을 보냈나요? 작은 말 한마디, 손의 움직임, 그 모든 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매일의 반복에서 피어나고 그 반복은 관계를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듣고 인정하고 다정함을 표현한다면 당신의 아내는 다시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의 11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평생의 연습이다. 그 연습을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수많은 70세 아내들의 눈물로 쌓인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남편에게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다시 관계를 만들며 관계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기억을 바꿉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면 그녀는 반드시 그 변화를 느낍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부부를 지켜봤습니다. 젊을 때보다 노년에 더 깊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눈빛 하나로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한 80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을 때 남편은 매일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괜찮아, 내가 들을게.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 부부는 마지막까지 함께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지탱한 건 단 한 가지, 존중과 다정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늙은 사랑이란 없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의 선택입니다. 오늘 표현하지 않으면 내일은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부족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듣고 더 안아줄게.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건 평생의 약속입니다. 아내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사랑을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숫자가 당신의 다짐이자 이제부터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가 진짜 원하는 손길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평생의 관계가 다시 따뜻해질 겁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 평생 당신의 건강과 관계, 그리고 자신감을 지켜드릴 의사입니다. 존중으로, 용기로, 그리고 사랑으로 당신의 부부 생활이 오늘부터 새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